실제로 그게 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면접 볼 때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탈락이에요. 저도 사실은 봤어요. 예,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내신이 정말 우수한데 그런데 서울대 연구대 다 떨어졌다.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이제 2부 하게 될 텐데요. 서울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1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간단하다고. 예. 전교 1등을 해서 직윤으로 가는 거, 1, 2등을 해서 직윤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1, 2등 언저리에 해서 일반 전형으로 가는 거, 이게 수시로 가는 방법이고요. 물론 뭐 다른 전형들도 있습니다. 기회균형도 있는데 메이저로 큰 전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가는 정시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정시로 가는 방법은 이제 새로 하나가 생겼죠. 서울대 직윤, 정시 직윤이 하나 생겼고 정시 일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능 잘 보면 가는 전형인데 약간 내신이 필요하게 된 전형 이렇게 있는데요. 2부에서는 수시로 가는 전형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찍은 서울대 직윤, 서울대 일반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이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 아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워낙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반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초를 닦는다는 의미에서 지난 동영상을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은 565명을 선발합니다. 지난해에는 664명을 선발했죠. 선발 기준은 그러죠. 각 학교에 2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과 1명, 이과 1명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과만 2명 주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학교에 2명을 선발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인데 인원이 줄어들었죠. 지난해 664명에서 565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조금 올라가는데 이게 조금 좀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이과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의 전교 1등의 학생들의 내신들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줄어들었을 때 걔한테 안 주고 이과 2명을 주면 좋은데 보통 그러면 문과 학생들에 대한 반발들이 있으니까 문과하고 이과하고 다 뭐 이렇게 골고루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과 커트라인은 조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락으로 보지는 않고 한 제자리 정도가 될 것 같고 이과는 확연하게 아마 커트라인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거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설명은 했죠.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커트라인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경쟁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제가 그 다음 이게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전환됐다라고 했는데요. 서류 70에 면접 30 이렇게 해서 1단계에 뽑은 학생들을 가지고 서류 70과 면접 30을 보게 되는데 1단계에서 서류로 본 다음에 뽑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단계의 배수가 3배수 정도가 돼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평균 경쟁률이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에서 4배수 내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계별 전형을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애들한테 뽑는 것 자체가 단계별 전형이 돼버리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내가 서울대를 지원했어. 서울대를 지원했는데 그런데 다 같이 보게 됐는데 내가 내신이 좀 안 좋아. 그런데 면접을 진짜 잘 봤어. 그래서 합격할 수 있겠죠. 뭐 서류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 면접에서 워낙 잘 해가지고 이 뒤바뀔 수 있는 면접이 3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뒤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아예 1단계부터 차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낮은 내신을 받은 학생들이 걸러지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럼 커트라인은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것도 좀 조심스럽네. 얘기를 하는 게, 요즘 항상 조심스럽지만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대1, 7대1의 경쟁률이 나와도, 그러니까 경쟁률이 아주 높아도 그래도 면접 볼 기회가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외의 경우가 막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좋은 애가 붙고 내신이 낮은 애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내가 일정 정도의 내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1.2 정도를 제가 라인으로 잡았는데 이걸 커트라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보다 아래도 붙을 수 있고 위도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적이라고 한다면 경쟁률을 보고 그러니까 한 4대1 정도의 경쟁률에 넣으면 매우 안전하게 돼요.
네, 매우 안전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다가 추천을 받을 때도 학과를 써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학과를 바꿀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바꾸기가 힘들고, 여긴 또 자소서도 있단 말이야. 자소서도 있으니까 갑자기 자소서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날, 마감 다음날 바꿔야 돼. 그 자소서의 마감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꾸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신 좋은 학생들이라면 좀 더 유리해졌고,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불리해졌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는 팁은 경쟁률을 확인하는 게 전년도와는 달리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지역균형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보고 뽑는 건데요. 이게 서류만 물어보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를 좀 직윤에서는 일관성 있는 탐구. 제가 보니까 학생들 이렇게 어떤 면접 문제를 물어봤니? 라는 걸 쭉 보니까 애가 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이런 연구들을 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심층적인 독서. 제가 왜 앞에다 심층적인 독서라고 붙여놨냐면 그 책의 내용을 물어보고 내용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분야의 지적 성취도 물어봐요.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염색체에 대해서 연구했다라고 하면 염색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인성면접, 생기부 면접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될 정도로 깊게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반 전형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서울대 직윤을 넣는 학생이라면 생기부에 뭔가 일관된 탐구가 들어있으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직윤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일관되게 이렇게 쭉 가는 게 뭐 심도 있게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심도 있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가점이 되기는 하겠죠. 근데 그게 또 쉽지도 않고 그렇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는 면접은 사실은 직윤 면접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혹시나 직윤을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생기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일관성 있게 만드는 뭔가 하나가 좀 있으면 좋겠고, 그걸 잘 대답하면, 실제로 면접에서 잘 대답하면 충분히 가점이 있다,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의대 면접 변화는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요거에 나와 있어서 제가 얘기해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대 면접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기부 면접을 보고 생기부에 대한 부분들 확인, 그 다음에 상황 면접에 대한 부분들 보고요. 그 다음에 재신문 면접을 본다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본격적인 요강안이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저는 달라져서,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상황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생기부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푸는 문제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하나는 좀 이야기를 할게요. 서울대에 대한 직윤 면접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연고대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랬는데, 서울대 직윤을 넣는 학생들이 아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도 면접을 보게 될 텐데, 연세대학교의, 고려대학교의 면접은 모두 다 재신문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직윤만 대비해야 돼 라고 하고 그렇게 대비하는 인성 면접, 생기부 면접만 대비하지 말고 재신문 면접도 다른 학교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넓게 좀 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저학력 기준이 3합7로 변화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세 과목 합, 자꾸 헷갈리네. 세 과목 2등급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다 2등급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세 과목 3등급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완화가 됐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3합 9가 되잖아요. 근데 3합 7이면 더 가혹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탈락하는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4등급짜리 하나, 뭐 이런 게 들어 있어서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꽤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국어가 4등급이 나온다든지,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4등급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3합 7이라고 하는 건 4등급짜리가 나와도 이론상으로는 7등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의 변화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커트라인의 변화 자체로 본다면 글쎄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조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르는 요소들이 꽤 되네요. 보니까 인원 줄어들었지. 그 다음에 최저가 좀 완화되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좀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과 같은 경우는 또 문이과 통합이 돼서 뭐 상위자들이 좀 더 많아졌으니까 이과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규는 확실하게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문과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다른 경우에서도 얘기하라고 다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의치 약한 수, 또 의치 한약수라고 안 하고 또 했다고 또 기분 나빠하는 학생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의치 약한 수의 경우 애는 조금 좀 더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애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최상위 애들이 빠지게 되니까 뭐 이과 학생들의 커트라인도 낮아질 요소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이과는 어쨌든 직윤이든 일반이든 커트라인은 올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디 올라갈 데가 어디 있다고 자꾸 올라가지, 그지? 예, 그다음에 제가 계속 습관처럼 하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수능 문과는 이제 제2외국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과는 서로 다른 원투 이거를 봐야 된다. 뭐 이게 원투 혹은 투투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트라인 변화 예상 제가 하셨어요. 인원이 줄어들었다. 오르지. 그 다음에 통합으로 문과는 내렸다. 내리지. 이과는 올랐다. 이과 2명인 학교 생각하면 제자리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과 2명, 뭐, 이과 2명이 아니라, 뭐, 문과 이과 1명을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르죠. 그 다음에 삼합진로 최저 때문에 완화돼서 오른다.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죠. 단계별점 때문에 오른다. 그래서 내가 예측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어차피 직윤을 넣는 애는 전국 최상위 애란 말이야. 최상위 애들이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이상 더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게 올라갈 구석이 별로 없잖아. 그런데 어쨌든 가혹해지기는 더 가혹해졌어. 네, 더 많이 오를 요소들은 더 많아졌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전교 1등들의 내신들이 전반적으로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복잡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더 헷갈릴 텐데 산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올해는 전년도 커트라인보다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역균형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신은 학종임을 알아야 돼요. 예, 이거는 학종이야. 그래서 그냥 교과 전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공적합성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전공적합성에 맞는 과목들, 뭐 수학과 가는데 수학이 폭망이다. 아, 이거 안 좋아요.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암묵적으로 전과목 내신 이랬는데 이거는 한 10년 전에는 직윤이 그 내신 산출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학종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학종은 정석적 평가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일단은 애가 학교 생활 열심히 잘했나, 학업을 열심히 잘했나를 보게 되니까 전 과목을 일단 먼저 보고 뭐 올라갔냐 내려갔냐, 뭐 특정 과목을 잘했냐, 뭐 혹은 노력한 흔적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은 정성적으로 보게 되니까 전 과목 내신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인데요. 비교과는, 이거부터 얘기할까? 면접에서 털리지 않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죠. 보니까 다른 전형보다 되게 생기부를 꼼꼼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괜히 생기부에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자꾸 많이 적어놓고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자꾸만 이렇게 생기부 프리미엄이 되다 보니까 세특에도 뭐 하지도 않았는데 대충 한번 한 거 이렇게 적어놓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그게 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면접 볼 때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탈락이에요. 예, 제가 그런 경험도 봤어요. 실제로 가서 면접에서 그냥 딱 막히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성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약간 도덕성도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탈락이에요.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안 뽑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조금 뭐 책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직윤이라면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자신이 읽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책들을 적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종합적 비교과 이렇게 적어놨는데 직윤으로 가려면 전공적 합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학종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보다는 종합적인 탐구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봐요. 학생의 인성도 보고 뭐 리더십도 보고 이러니까 너무 한쪽의 전공적 합성으로 처바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세특에 보면 뭐
뭐 예를 들어서 화학과 가려고 하면 다 화학이야. 뭐 보면은 뭐 문학 작품에 나타난 화학성 뭐 이런 거 많이 적고 그러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지금만 생각한다면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전 정신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해서 그냥 적어놔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입학처장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자신이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과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풀어냈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이 이제는 제가 이제 작년도 거 혹시 보면 알겠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포기 전략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포기 전략도 살짝 생각해 볼만. 3합7이니까. 예. 작년에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사탐이 어떻게 나올지 과탐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살짝 생각해 볼만도 하는데 저는 여전히 추천하지는 않아요. 6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부경수, 사탐, 과탐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때까지 보고 도저히 안 되면 6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포기 전략을 쓰든지 말든지 그때 결정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포기하면, 지금이 2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포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학생이 그래. 내가 일부에서 찍은 것 중에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 하면 어떤 데서 1.0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연고대 다 떨어졌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분들 비난하는 거 아니다. 좀 혹시나 제가 얘기하는 건 그분들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봤어요. 예,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내신이 정말 우수한데, 근데 서울대 연고대 다 떨어졌다. 그런 의외성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런 학생은 못 봤어요. 어떤 학생이냐 하면, 내신이 뭐 한 1.3에서 4, 뭐 3 이내에 들어. 1.3 이내에 드는데, 고대 최저를 맞췄어. 물론 뭐 생기부에 완전한 결함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고대 최저에 맞췄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비교과에 맞는 학과를 지원했어. 그 고대 학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학업우수. 이렇게 해서 떨어진 학생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10,000명 중에서 한 명도 못 봤으면 그럼 이거 확률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최저 피해 가려고 자꾸 하지 말고, 최상위 학생이라고 나는 수시로 가야 돼 하는데 정시로 간다는 생각까지 하고, 그러니까 정시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시로 갈 것까지 각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까지 생각하면 수능 포기하지 마라 라는 거고,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면접에서 털리지 않게 해야지. 거기다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온갖 가지 막 다 적어놔가지고 면접에서 털려요. 진짜로. 그러면 직유는 떨어져요. 예, 100% 떨어지니까 이러지 않게 너무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줄 생기부를 보완하라 라고 이건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생기부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년 내내 했던 프로젝트도 한 줄 들어가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야 너 일어나서 한번 답 얘기해봐 그랬는데 답 얘기했더니 그거 뭐에 대해서 우수한 발표를 했음 이렇게 적어. 이거하고 둘 다 한 줄이야. 야,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소서에 쓸 때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진짜로 생기부에 나와 있는데 이 생기부에 나와 있는 걸 좀 더 뭐랄까 어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서 넣으려고 했으면 좋겠고, 생기부로 무슨 약점을 보완하라 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렇게 눈에 딱 띄는 약점이면 그걸 보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약점 같지도 않은데 본인 혼자서 이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고 보완하려고 그거를 보완해버리면 얘가 이런 약점이 있었네 하고 오히려 더 본인이 까발리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나의 뭔가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진짜 1년 동안 내가 이거 연구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한 줄만 들어가는, 생기부에 한 줄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좀 했으면 좋겠고, 고민하지 말고 여름방학은 뭐냐면, 자소서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고민하는 학생들 2월 달에 있어요. 하지 마. 이 시간에 공부해. 수능 공부 최저 맞춰야지. 그리고 내신 하는 게 좋잖아. 내신 삐끗하면 직유는 안 돼. 근데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기말고사가 끝나야 생기부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뭘 쓰는지 말지도 결정이 돼.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써요. 여름방학 때 쓰고 그거 하루나 아니면 이틀 날 잡아서 써. 선배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자소서를 미리 써놓는 게 좋겠다라고 걔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고생해서 써서 그런 거야. 다 애들이 그렇게,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니까 뭔가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봐.
자소서 많이 안 봐요. 물론 탈락 사유가 있으면 안 좋죠. 그걸 제외하고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끝나고 그냥 대충대충 써라.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수능 공부해야 되고 내신 공부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합격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요소가 되니까 진짜 중요한 요소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냐 그런데 이건 작년에 제가 적어 놓은 거죠. 옆집에 보물이 있다라고 적어 놨는데 이건 뭐냐면 내신이 한 1.4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어쨌든 일반 전형이 유리해요. 예, 또 여기 댓글로 1.4 넘었는데 지금 붙었지롱 메롱 이러는데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 10명 중에 9명은 힘들어. 근데 네가 됐다고 해서 또 거기다가 악플 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 1.4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조금 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치 작전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는 조금 저는 권장을 해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경쟁률이 낮아지면 1단계 통과의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내가 1단계 3배수 안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내신이 일정 정도 이상의 내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1.2 이내면 뭐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과는 거의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눈치 작전을 하는 게 좋겠다 보여요. 자, 이제 일반 전형으로 넘어갑시다. 일반 전형은 또 줄었네요. 그죠? 1592명에서 1408명으로 줄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균형은 전교 1, 2등 하는 애. 일반 전형은 전교 1, 2등을 못해야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친구. 그리고 비교과가 좋은 친구.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일반적이면 안 돼.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특수하게 비교과도 좋고 뭐 이렇게 되는 학생들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가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전교 1, 2등이라도 뭐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전사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 제가 찍을 때도 그랬죠. 서울대 올해 경쟁률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높아졌죠. 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뭐 확인 좀 해보고 얘기해봐 그런데 안 봐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재작년보다 높아졌을 텐데 그런데 올해도 또 높아질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살짝 모르겠다. 근데 왜냐면 지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 지금 고2죠. 고2 때 또 올라가요. 예, 왜 올라가는지는 퀴즈로 낼게요. 매년 이렇게 퀴즈를 하나씩 작년에도 한번 냈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년에는 왜 경쟁률이 더 올라갈까요? 서울대 일반 전형이 뭐 인원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해도 올라갈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인원이 줄어드는 과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그런 과들이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과들은 반드시 경쟁률을 확인하고 넣어야 됩니다. 그냥 넣었다가는 그죠. 인생이 걸린 일인데 봐서 그런 것들 보고 한 번 정도 그와 비슷한 학과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어요. 자, 1단계에서는 서류 100%를 보고 2단계에서는 서류 100, 면접 100을 봅니다.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단계별 전형에서의 면접은 일괄합산에서의 면접보다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일괄합산에서의 면접이 뭐 50%고 단계별 전형에서의 면접이 50%면 단계별 전형에서의 면접은 일괄합산의 면접 비중보다 2배로 더 높다. 같은 50%인데도 2배로 더 높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1단계에서 다른 요소들은 이미 다 걸렀어. 그러니까 다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을 때 면접을 봐서 결정을 하니까 사실은 면접에 대한 대비가 조금 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내신은 당연히 정성적 평가를 해요. 학종이니까. 그래서 전공적합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봅니다. 비교과는 전 영역과 전공적합성을 고루 본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죠. 이것도 뭐 지훈과 마찬가지긴 한데 전공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지만 비교과에 대한 측면들을 조금 더 많이 더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의 학력 수준도 본다라고 했어요. 예, 지금 물론 블라인드 전형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알아요. 제가 봐도 아는데요. 예, 제가 봐도 야 얘는 지금 자소고 다니는구나, 특목고 다니는구나, 과학중점고 다니는구나, 과목도 다르잖아. 예, 다르고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강남애구나, 지방애구나, 이게 저도 다 보여요. 예, 뭐 표준편차가 달라요. 예, 예. 그리고
이것도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적는 것도 학교가 어느 정도 학교에서 신경을 써주느냐도 사실 자율진로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만 자율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왜냐면 많은 컨설턴트들이 다 세특만 강조하는데, 왜냐면 학교를 보는 게 자율진로를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특뿐만 아니라 자율진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세특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자율진로에 조금 더 신경을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안 물어볼 가능성이 한 30% 정도, 뭐 한 50% 정도, 반반이라고 합시다. 그냥 한 반반 정도 돼요. 왜냐하면 재심은 면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에요. 단계절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높다. 그리고 문과는 한문과 영어가 나온다는데 3년간 글쎄 나온 게 한 문제 정도 있었나? 뭐 이러니까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미적, 기하, 확통 다 봐.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의 2단계에서 탈락하는 게 내가 왜 떨어졌지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범위 때문에 그래요. 과탐은 과탐2까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신만 대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은 또는 수능만 대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하는 뭐 진로 선택이겠다. 그러니까 그거 뭐 거기다가 뭐 수능에서 나 미적하니까 대충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면접을 생각한다면 기하까지도 조금 꼼꼼하게 봐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는 교직 인적성을 보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서의 사범대는 조금 더 커트라인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문과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 뭐 스펙이나 아니면 내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영어 교육과로 좀 돌린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의 좀 전략들, 조금 낮은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제가 얘기하는 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과 가이드라인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커트라인 직접 나온 거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니? 내가 무당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선이면 지원해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선이에요. 그걸 제가 그냥 임의로 편하게 그냥 커트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의한 커트라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범대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걸 다 해야 되나? 한번 해볼게요. 인문사과, 아동, 간호, 인문사범. 뭐 이럴 때는 인문과 사과 재심은 보고요. 경영, 경제, 농경제, 소비자, 의료는 사회과학하고 수학을 봅니다. 이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면접을 보는데요. 수학 면접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데, 그래요.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서울대, 연대, 고대 통틀어서 면접이 서울대 일반 전형밖에 수리 면접이 없어요. 그럼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과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 미적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평상시에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가 1단계 통과되면 좀 슬픈 얘기다. 그러니까 1단계 통과 안 되면 지금 해놔가지고 뭔 소용이니? 뭐 저는 100% 자신 있어요. 그래도 그냥 수학 공부하고 너무 또 막 이렇게 제가 또 이것도 면접학원을 또 디스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뭐 이래요. 그 다음에 자전 인문은 이제 수학하고 인문사과 중에 택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 인문, 수학 자연 이렇게 봅니다. 자, 이과 같은 경우인데요. 통계학과, 공대, 산림과학, 조경 시스템, 바이오 시스템 소재, 수학교육은 수학 재심문을 보고요. 그 다음에 물리, 천문, 물리교육은 물리. 그 다음에 화학교육은 화학. 생명과학부는 생명. 지구환경과학부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에서 택일. 그 다음에 식품영양, 그 다음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간호, 의료, 여기는 화학, 생명과학 관련 재심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응용생물사학과는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택일. 그 다음에 지구과학 교육과는 지구과학 관련 재심문 이렇게 나옵니다. 수학은 기하까지가 전범이고, 그 다음에 과학은 과탐2까지 나오니 열심히 대비해라 라는 거예요. 혹시 이과 학생들 중에서 뭐 이건 진로 선택 과목이고 그러니까 기하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일반 전형을 시험 보겠다. 특히 수리 재심은 수리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과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하까지는 다 들었으면 좋겠다. 수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요. 자, 수의과 대학은 인성, 상황, 생명과학, 면접실당 10분, 총 5개 면접실에서 50분 내외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대가 상황 제시, 서류 확인, 재심문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몇 분 이게 발표가 안 나왔어요. 지금이 2월 달인데요. 아마 다음에 나오겠죠. 뭐 요강이 나오는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시간도 그래서 임의 시간을 준다 이렇게 되고, 치과대학은 인성 상황 제시 면접실당 10분, 총 3개 면접실에서 진행해서 30분간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 꼭 지원해라 라고 했는데, 내신 1.4등급 뭐 내외 학생들, 이런 학생들 당연히 일반고 학생이에요. 지원하면 좋겠고, 1.9등급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내신 따기 어려운 자사고에 해당되는데 이런 학생들도 지원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2.5등급 정도는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 뭐 당연히 지원해보면 좋겠고, 3등급은 과고 그 다음에 전사고 학생들은 뭐 이 정도의 내신이 받는다면 뭐 당연히 제가 지원하지 말라도 지원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가이드라인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정도가 지원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보다 낮은데도 합격할 수 있냐? 예, 그럼요. 이거는 학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라지는 경우도, 면접 변수도 많고, 그러니까 낮은 학생들도 한번 지원해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 지난해 커트라인 절대 참조 금지,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좀 의아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저도 몰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죠, 뭐 아니 네가 뭔데, 그런데 저가 그래도 서울대 상담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올해 전국의 전교 1등의 내신들이 어떻게 될까를 지금 알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8월에 대해서 대충 뭐 들리는 소문으로 알 수도 있고, 상담하다가 알 수도 있지만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정답인데 자꾸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학부모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지원을 자꾸 하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더군다나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거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저한테도 안 좋겠어요. 그럼 또 조롱할 거 아니야. 내년에 네가 틀렸다, 여기 보니까 빠질 것 같았는데 미어 터졌지롱 메롱 뭐 이런 애들 수두룩하게 또 나올 거야. 그리고 미친 듯이 저를 괴롭힐 거예요. 왜 이렇게 날 스토킹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몰라요. 그런데 전년도 합격자 기준이 너무 틀려요. 제가 어디 인터넷에 올라온 건데요. 아마 분당맹모라고 하는 거기 사이트, 카페일 거예요. 거기서 본 걸 이렇게 조금 발췌해 왔습니다. 뭐, 혹시 이거는 근데 거기서 취합해가지고 자료한 건데, 이런 것들 해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혹시나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전체를 하지 않고 발췌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분당에 있는 3개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보면 D고는 제가 D 이니셜만 써놨죠. 일반이 하나도 없다가 일반이 4명이 됐어요. 예, 그러죠. S고 같은 경우를 보세요. S고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는 그죠, 일반이 2명이었는데 일반이 1명도 없게 됐어요. 그죠? 뭐 이런 학교도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규칙이 없어요. 뭐 전혀 안 되다가 갑자기 여긴 4명이 지금과 일반이 골고루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뭐 갑자기 그 학교에 진학 담당 선생님이 미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상담을 잘해서 가게 했거나, 아니면 다 하향지원 때려가지고 붙이게 했거나, 뭐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전교 막 10등까지가 1.1이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갔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걸 나보고 분석을 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학교의 상황들을 다 주라고 해서 본다고 해도 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뭐 이 학교가 갑자기 전반적으로 갑자기 선생님들이 다 물갈이가 돼서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확 등장했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본다고. 아니면 뭐 갑자기 원래 이 학교는 잘하는 학교,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합리적인 지원을 해라. 자꾸만 그 전년도 커트라인을 믿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50%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보단 낫지만 한 절반 정도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경쟁률이라든지 인원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뭐 당연히 학교별 편차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에 대한 위치들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면접이나 서류 비중도 너무 크니까 전년도에 애하고 나하고 서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을 갖고 지원하는 건 내가 보기엔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과, 뭐 이런 학과들은
막 약간의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자사 특목고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뽑아요. 뭐 제가 과를 얘기할 뻔했는데 또 그랬다가 또 그러면 또 그럴까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학과? 이거 내가 왜 넣어놨지? 직윤에서 모집하지 않는 학과. 이거는 당연히 이제 커트라인이 올라가겠죠. 뭐 일반 전형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학과. 뭐 이거는 학교별 쿼터가 일반 전형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 이거 서울대학교에서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경험상 있어요. 이건 거의 확실해. 아마 서울대학교에 누가 문의해봤더니 그런 거 없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5명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3명을 한 학교에 뽑은 역사가 없어. 그런 경우도 없고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고3이 되면 혹시나 일반 전형으로 넣겠다라고 하면 이 학과를 내가 여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나보다 내신 좋은 애가 있다고 하면 걔랑 상의를 하세요.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너 그 과 끝까지 넣을 거지? 그래, 그래, 그럼 난 이 과 넣을게.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물론, 메이저 학과들은 3명 이상 뽑는데도 많아요. 인원을 많이 뽑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전이나 경영이나 뭐 컴공이나 이런데, 더군다나 과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뭐 일반적인 학교, 약간의 자사고, 뭐 이런 학교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학교고, 뭐 그런 학교들은 어쨌든 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뽑지 않는다.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 내신이 똑같은데도 진짜 내신도 똑같고 위험도 똑같은데도 한 명만 딱 뽑아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으니까 이런 쿼터에 대한 부분들도 인지해야 된다. 중상위권 학과 중에서 누구나 비교과를 잘 받을 수 있는 학과인데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무슨 과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럼 또 미어터지거나 또 텅텅 비거나 이런 제가 뭐 정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가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대 뭐 이런 전형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되면 제가 커트라인에 영향을 끼쳐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한 중위권 학과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비교과가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문과든 이과든 다 미어터집니다. 그거 한번 이렇게 최근 3년간 경쟁률을 한번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데는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자, 내신, 비교과, 수능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라고 됐는데요. 내신은 전 과목을 잘하면서 전공 과목이 평균 이상이 되면 가장 밸런스가 잘 맞다. 내가 생명과학과 가려고 하는데 내신도 뭐 일반고에서 한 1.4 내는데 뭐 생명과학이 다 1등급이고 생명과학 2도 보니까 다 A다. 이렇게 되면 좋아요. 이게 비교과보다 더 나아요. 이게 비교과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비교과 맨 앞에다가 뭐라 쓰냐면 활동과 과목 성적의 밸런스가 최상의 비교과다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영학과만 다 했어. 근데 수학이 폭망이야. 이러면 경영학과 안 뽑아줘. 안 뽑아줘요, 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좀 잘 맞아야 돼서 이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봐서 1학년 끝나면 사실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2학년 되면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들을 한단 말이야. 물화생을 할 거 아니야. 물화생지를 하면 2학년 1학기쯤에 물화생 성적이 뭐가 더 좋은가를 보고 자기 과를 선정하면 좋아요. 이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냥 제가 지나가는 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내가 확정을 짓는 게 진로에 대한 분야를 확정 짓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3학년만 보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최상의 비교과고 연고대도 생각해야 해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 채워라 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이런 거야. 내가 서울대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근데 연고대는 그래도 해볼 만해. 그러면 비교과를 하나만 하지 말고 서울대까지 생각을 해서 비교과를 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교육과 뭐 이런 것들도 살짝 하기 위해서 지학 성적도 좀 잘 받아놓고 요거 좀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연고대는 화생공을 가더라도 연고대도 화생공을 가더라도 서울대는 지구과 교육과 내가 모자라니까 어쩌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생각해서 서울대 용도 하나를 좀 만들어 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 이건 뭐 서울대학교에서 강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넣어놨어요. 그런 생기부에 좀 그런 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면접에 안 털려요. 일반전에서 면접을 그렇게 깊게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털리니까 너무 막 면접 대비해서 뭘 생기부가 좀 달라지지.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직윤으로 넣는 학생들이 생기부에 막 채워넣는데 그거보다는 일반 전형의 학생들이 좀 화려하게 채워넣는 게 좋고 직윤은 좀 겸손하게 넣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수능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최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의대나 아니면 연고대를 생각한다면 왜냐면 연대나 고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대 학부는 떨어진 경험이 없다고 내신 1.2 이내에 드는 학생이 지금까지. 그러면 그 고대하고 최저를 일단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의대 간다 그러면 3합 4 최저 생각하고 그냥 정시로 간다고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소서는 아까 얘기했던 한 줄짜리 생기부 이거 했으면 좋겠고 면접 생각도 안 해도 되니까 그렇다고 또 거짓말 쓰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과장해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하세요. 그리고 자, 일반 전형까지 제가 직윤하고 일반 전형까지 다 하게 됐는데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정시 보도록 하겠습니다.